네, 안녕하세요. 중수철입니다. 오늘 12월 17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테스를 약간 한 반절 정도 좀 익절을 좀 했고요. 수익률 한 16%에서 익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5G 기다리면 오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27%.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을 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 갭을 좀 메꾸기 위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좀 썼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완전히 좀 틀렸죠. 완전히 양봉을 그렸고, 양봉도 꽉 찬 양봉을 그려서 이게 상승 추세가 좀 엄청나게 좀 가파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느새 올해 한 중순까지만 해도 뭐 1900, 180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200이죠. 사실상 2195니까 2200이니까 제가 2020년 목표로 이제 생각을 한 2400까지는 거의 한 10%도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좀 돈을 벌기는, 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만 돈을 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여전히 역시 이제 0.9%좀 오르면서 강한 모습이고, 코스닥도 나중에 이제 코스피가 좀 먼저 오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20, 760까지는 좀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IT 종목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무려 3%, 4% 가까이 오르면서 완전히 지금 박스권을 뚫었고, 지금 새로운 박스권,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고 있죠.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장비주들 KC텍도 여기서 지금 전고점을 뚫고 굉장히 큰 양봉을 좀 그렸고, 다른 뭐 유니셈이라든가 테스나 같은 이제 비메모리 쪽 패키징 장비 쪽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테스를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좀 너무 급하게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반절 정도 좀 차익 실현을, 물론 여기서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이번 주까지는 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절 정도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반도체가 이렇게 오른 것은 미리 좀 예견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떨어질 때도 반도체는 간다, 분명히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8월 28일에는 마이크론 증설이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9월 18일에는 램 리서치라는 굉장히 큰 반도체 기업이 R&D 센터를 한국에 이전한다는 그런 뉴스도 좀 나왔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램 수요 자체가 서버 쪽 디램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2020년에는 모바일 쪽 플러스 서버 쪽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고정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반도체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삼성의 낸드 투자라는 그 기사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폭등을 시키는 그런 아주 결정타를 날렸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를 제가 16%의 익절을 좀 했고,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한 30% 수익으로 개인적인 투자를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제 반도체 투자를 좀 살펴보면은 좀 나름 저점을 잘 잡아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비중을 아주 크게 가져가지는 좀 못해서 지금 수익률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수익금은 좀 크진 않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야스 종목 현재까지 약간 상승 추세로 좀 반전을 하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건 아니죠.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오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살짝 걸려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20일 이평선에서 약간 좀 하락을 했다가 한 2, 3% 정도 하락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늘려가지고 거기서 쌍바닥을 찍고 나서 오를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크게 가져가서 수익률을 좀 많이 낸다
내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시나리오고, 이제 야스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1월 5일 날 야스를 제가 마이너스 1%에서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에서 투자 지연 이슈 때문에 실적이 좀 바로 나오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도를 했고, 이게 문제가 지금 10.5세대 OLED 증착기 공장은 지었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이게 올해 하반기 정도는 이제 발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2020년 2분기로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 목표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내년 3월 달부터는 이게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레포트를 보면은 이제 야스가 2020년에는 매출이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주가여서 18,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2020년 2분기부터 만약에 발주가 된다고 치면은 4분기도 실적이 잘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약간 모멘텀으로 2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좀 올랐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예상대로 2분기에 발주가 시작이 되면은 3만원까지 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항상 이 딜레이 되는 이슈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딜레이가 된다면 다시 이렇게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딜레이가 되지 않고 예정대로 발주가 시작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32,000원 지금 전고점에 거의 다 와 있는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투자 모멘텀이 지금 가득 반영이 돼서 이 정도 가격대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 찍히는 내년부터는 32,000원을 뚫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OLED 섹터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야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발주가 아직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랑은 확실히 차트가 다른 모습이죠. 근데 지금 기대감이 다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3만원대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매출이 정말 우리 예상대로 2배 이상 올라준다면은 3만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T 섹터 굉장히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5G 종목들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죠. 이제 KMW 같은 경우는 2%까지 하락을 했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뭐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무리하게 반도체 섹터를 지금 투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기서 많이 큰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5% 10% 오르게 된다면은 분명히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 5G 쪽의 수급과 어떤 이슈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기서 21선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크게 했고, 여기서 다시 21선을 좀 뚫었는데 여기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다시 좀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21선 한 번 더 깨고 내려왔다가,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21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매수 수급이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 2주 정도가 좀 걸리겠죠. 조정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시기적으로는 12월 말부터는, 그러니까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더 마무리되는 그런 2020년 1월 달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는 좀 주가가 그때부터는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 2% 크게 떨어지는 조정보다는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한 0.5%, 0.6%,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수들이 좀 다 떨어지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열 구간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조금 받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매수하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고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뚫고 지금 상승 추세를 조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주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종목도 약간 0.5%, 1%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음봉에 사서 양봉에 매도하라는 것이 저의 이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계속 양봉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고, 음봉이 나오면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좀 비중을 늘릴 그럴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 5드 종목이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막 세게 가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오른 것처럼 5G도 모멘텀이 받는 순간에는 굉장히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